안녕하세요. 금손닥터 연주 원장입니다. 여러분들 울세라 관심 많으시죠? 근데 이 울세라 어떻게 받아야 잘 받았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은 울세라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잘 받을 수 있을까? 왜 진단이 엄청 중요한가를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울세라 장비가 특별한 이유를 알고 계셨나요? 다른 장비들이 많이 카피를 했지만 사실은 멀츠라고 하는 회사에서 울세라 장비를 인수했을 때 이 울세라가 특별했던 점이 바로 영상을 보여준다라는 거였어요. 울세라는 이 점이 바로 자기네들의 기술력을 증명하는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어떤 시술을 하든 간에 정확도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 시술을 왜 하는지, 어떤 층을 타겟으로 하는지,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 이 울세라는 바로 근막층을 목적으로 하는 장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그냥 때리기만 하면 근막에 다 도달이 되고 다 이렇게 리프팅이 잘 될까요? 그게 아니니까 울세라를 했는데 효과가 있다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 울세라를 계속 하다 보면 화면의 해상도가 조금씩 달라진다는 걸 되게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스캔 울세라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면 이 스캔 울세라가 중요한지 되짚어 보도록 할게요. 방금 전에 그 스캔 울세라를 하게 됐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위 화면 보이시나요? 뭔 차인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네,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받으신 사람의 얼굴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얼굴이냐에 따라서 이 화면이 좀 다른 건데 한 분은 저희 진단용 초음파로 측정을 했을 때 근막의 위치가 3mm 또는 약간 4.5mm 보다는 살짝 안쪽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눈금을 보시면 0, 그 다음에 1, 2 이렇게 적혀 있는 걸 보실 텐데 1은 1cm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 점 하나가 살짝 보이는데 그게 바로 5mm 뎁스, 그러니까 5mm 깊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5mm보다 한참 조금 위에 올라가 있죠, 근막이.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4.5mm 팁을 쓰기에는 도달할 가능성이 조금 낮아요. 왜냐면 우리가 압력을 좀 줘서 시술을 하니까 누르면 1mm 정도는 깊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한 3mm 팁으로 계획을 해서 시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옆에 계시는 분의 초음파 화면을 보면 이 눈금보다 더 밑에 있죠, 근막이. 이 화면에 맨 위에는 피부고요. 그리고 밑에는 피하 지방층, 그리고 되게 진한 하얀색이 바로 근막이고요. 그 밑에 근육층, 우리가 씹을 때 사용하는 저작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한 하얀색을 딱 근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남성분은 5mm보다 더 깊게 근막이 위치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4.5mm 팁을 사용하는데 되게 많이 꾹 눌러야지 그 근막층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분도 남자분이지만 두 분의 근막의 위치가 다른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마다 이거를 정확하게 화면을 보고 적절한 팁으로 시술을 하는 게 엄청 중요한 이유인 거예요. 근데 때로는 이 울세라 팁을 자꾸 사용하다 보면 해상도가 조금씩 약해지고 아리까리한 화면이 나타날 때도 있는데 근데 약간 헷갈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진단용 초음파를 이용해서 주변 구조물을 완벽하게 확인을 하고 이 사람은 근막의 위치가 여기에 있는 게 확실하구나 라고 판단을 미리 다 하고 부위별로 맞춰서 트랜스듀서를 정해놓고 시술을 하면 사실 좀 더 정확하게 진단하고 시술하는 게 가능해지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8mm 화면보다 2cm 정도까지 다 보여주는 이런 진단용 초음파를 사용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러면 여자랑 남자도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보실 텐데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화면은 남성분을 비교해서 보여드렸던 거고 이번에는 여성분의 그 화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 화면의 여성분은 사실 근막의 두께가 이분도 5mm보다는 위에 있죠. 3mm 팁이 눌러서 시술을 하거나 4.5mm 팁을 약간 띄우는 듯한 느낌으로 시술을 해야지 정확한 근막에 도달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 분이고 그 다음에 보여드리는 여자분은 아까 남성분처럼 5mm보다는 더 밑에 근막이 위치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4.5mm를 눌러서 시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는
근막이 얕게 있을 거고 남자는 근막이 깊게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여자분 두 분과 남자분 두 분 이렇게 나눠서 비교를 해드렸지만 어떤 분은 3mm 팁이 좀 더 적합한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4.5mm 팁이 좀 더 적합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람에 따라 진단이 좀 달라질 수 있다. 근데 딱 봐도 저 사람은 얼굴에 살이 없으니까 근막이 다 3mm에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예전에 울세라 관련돼서 원장님들하고 모여서 공부를 했을 때도 이 사람은 얼굴이 살이 안 많으니까 3mm에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4.5mm 팁으로 해야만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살이 많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3mm에 딱 근막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진단용 초음파를 이용해서 얼굴을 전반적으로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4명의 환자분의 케이스를 다 준비해서 보여드렸던 거고요. 그러면 얼굴에서 초음파를 이용했을 때 다 근막이 잘 보일까요? 사실 우리가 근막이 잘 보이는 쪽은 얼굴의 외곽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관자나 여기 턱선이 있는 부분은 근막이 되게 잘 보이는데 팔자 윗부분이나 요 심부볼로 갈수록 근막이 조금 잘 안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번에 보여드릴 화면은 사실 근막이 아니라 바로 이 눈 밑부터 팔자 있는 부분을 촬영했던 사진인데, 이걸 보시면 사실 아까 보여드렸던 엄청 하얗게 선이 명확한 근다발들이 모여 있는 것 같은 사진은 잘 안 보이잖아요. 여기 화면에는 안아뼈가 엄청 하얗게 보이게 됩니다. 그 밑으로 내려올수록 팔자 위에 있는 이 앞볼에 지방이 명확하게 잘 보이는데 이쪽으로 갈수록 사실은 근막이 잘 안 보이게 돼요. 대신에 거기에 인대성 조직이 아예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여기로 오면서 체인지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진피 부분하고 피하 지방층을 조금 섬유성 조직들이 다발로 이렇게 나뉘어져서 들어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1.5mm 팁이나 3mm 팁을 이용해서 시술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근막보다는 그 위에 있는 층을 좀 튼튼하게 하려는 목적으로도 시술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부학적 위치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시술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러한 걸 고민하지 않고 그냥 시술을 했을 때는 환자분들이 저 볼페인 것 같아요, 뭔가 얼굴이 뭔가 납작해지고 입체감이 없어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트랜스듀서를 나눠서 시술하는 게 엄청 중요하다. 울세라에는 1.5, 3.0, 4.5mm 핸드피스가 나뉘어져 있는 게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위는 사실 1.5랑 3.0을 조금 많이 사용하는 부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데는 사실은 근막의 위치에 따라서 3.0을 쓸지 4.5mm를 쓸지를 결정하는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각각의 환자분들의 케이스를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화면에 있는 남성분은 사실 얼굴이 조금 살집이 있는 걸로 보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이 후덕해 보이는 턱선을 조금 타이트닝을 좀 잘 시켜드리면서 조금 늘어져 보이는 얼굴과 이중턱을 좀 개선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시술을 받으셨던 분인데요. 후사진을 보면 되게 드라마틱하게 얼굴이 많이 좋아진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모두가 엄청 막 바짝 줄어드는 거라고 오해하시면 안 되지만 적절하게 샷수를 진행하면은 올라붙은 효과를 좀 많이 보실 수가 있죠. 특히 울세라가 턱선이나 이중턱에 진짜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 이중턱 부분이 되게 많이 좋아진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진짜 턱선 하나는 끝내주게 좋아진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오해하시는 경우일 텐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여성분은 얼굴에 살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런 사람 울세라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뭐 얼굴에 살이 있든 아니면은 적든 사실 울세라는 해도 됩니다. 앞서 화면을 보여드렸다시피 정확한 진단을 잘 하고 시술을 하면 얼굴에 볼페임이 유발되지 않으면서 얼굴이 착붙한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시술 전하고 후를 비교하면 얼굴이 좀 더 많이 갸름해 보이긴 하죠. 그래서 이 턱선을 따라 스마스층, 근막층을 정확하게 확인을 한 다음에 타겟층만 잘해주면 얼굴 되게 갸름해졌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분은 사실 앞서 보여드렸던 남성 환자분처럼 조금 내가 후덕해 보이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얼굴은 예쁘긴 하지만 여성분들의 로망이 좀 작은 얼굴, 갸름해 보이는 얼굴이잖아요. 그래서 시술 후 사진을 보면 이 턱선이 진짜 많이 날렵해졌죠. 근데 본인도 효과를 느끼기는 하지만
가끔가다 모르시는 환자분들이 있어요. 그럼 전후 사진을 딱 보여드리면 좀 효과가 있긴 있네 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측면 사진으로 보셔도 이분도 진짜 이중턱이랑 숨은 턱선이 살아났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얼굴이 되게 많이 날렵해진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 작년에 제 얼굴을 셀프로 했었는데 제 얼굴도 전후를 비교해보면 얼굴이 되게 생각보다 많이 날렵해졌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계속 말로만 설명을 하다가 즐겨찾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환자분들한테 울세라를 했더니 제 얼굴도 이렇게 좀 턱선이 다듬어졌어요 라고 설명드리면서 보여드리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울세라의 목적은 근막을 타이트닝을 시켜서 얼굴이 정돈되는 거. 막 갑자기 이렇게 되거나 뭐 얼굴 살이 쏙 빠지거나 이런 기대를 하시면 안 되고 한결 얼굴이 다듬어진 느낌이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과도한 기대는 안 하시면서 만족도는 챙겨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샷수가 많을수록 좋은 걸까요? 네, 맞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울세라 관련돼서 공부하는 원장님들하고 모였는데 이게 샷수가 이거 원장님 팔려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에이, 장사꾼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과거에는 울세라 아무나 못했거든요. 더 여유가 있는 분들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은 샷수로 최대 효과를 내기 위해서 막 레벨 막 3, 4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샷수를 적게 했는데 오히려 부작용만 되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최근의 트렌드는 레벨이 너무 세지 않아도 돼. 레벨 2 정도로 해도 되는데 대신에 적절한 샷수를 여러 군데를 하는 게 더 좋다. 왜 그러냐면 목적은 사실 열을 줘서 그 부분에 콜라겐이 생기게 만들려는 건데 이게 강하게 지진다고 해서 거기만 훨씬 많이 생길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적절하게 상처를 주는데 여러 군데에다가 자극을 주면 더 많은 면적이 콜라겐이 생기겠죠. 샷수를 만약에 300샷만 했으면 300샷만큼만 자극을 받는 건데 600샷을 하면 600샷만큼의 자극을 받는 거잖아요. 면적도 되게 중요한 거죠. 제가 이거를 이해하기 쉽게 항상 설명을 드리는 건 다리를 건설할 때 교량의 개수가 많으면 지탱하는 힘이 강해지잖아요 라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울세라도 사실은 너무 적은 샷수로 큰 기대를 하시는 것보다는 적절한 샷수로 목적에 맞게 하는 게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 3, 400샷으로 하면은 이중턱은 거의 포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이중턱과 턱선을 다 좋아지게 하고 싶으면 보통 600샷은 계획을 해서 진행을 하고 800샷, 900샷까지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심부볼이 더 내려와서 지방이 많이 내려와 있는 얼굴이기 때문에 그만큼 처짐이 많이 있고 이미 탄력이 많이 없는 상태라서 그런 경우에는 8, 900샷 이상을 진행을 했을 때 더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샷수를 넉넉하게 하고 그리고 여러 개의 팁을 이용해서 적절하게 나눠서 시술하는 게 엄청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저희 병원에 와서 저 울세라 했는데 저는 효과를 하나도 못 봤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되게 많이들 말씀을 드렸지만 목적에 맞춰서 하는 게 엄청 중요하다. 그 목적이 대체 뭔데? 라고 물어보실 텐데 얼굴에 살이 없어도 울세라는 할 수 있지만 근데 울세라만 때린다고 될까요? 살이 너무 없어서 퀭해 보이거나 오히려 피부 그냥 늘어져 보이기만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울세라 단독 시술이 불가능해요. 울세라를 할 수는 있지만 만족도가 높지 않을 거라 그러고 그럴 경우에는 필러를 하거나 아니면은 콜라겐 부스터를 이용해서 전체적인 볼륨을 좀 강화하면서 울세라를 같이 해주는 게 시너지 효과가 난다라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울세라가 효과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 얼굴에 맞게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울세라가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같은 장비니까 뭐 다 같은 거 아니야? 나 저기 가서 그냥 울세라 뭐 싸게 할래?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울세라가 정말 같은 장비인데 그냥 막 때리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아까 말씀을 드렸죠. 초음파 화면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 근막 두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어느 정도 위치를 하는지, 이 사람은 얼굴에 지금 그냥 보이는 얼굴과 그리고 초음파 화면을 같이 접목을 해서 이 사람은 이쪽에다 계획을 해서 여기도 같이 좋아지게 하고 싶어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에 맞춰서 적절한 팁으로 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그 경험이 많지 않은데 그냥 같은 장비라고 해서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나는 울세라도 하고 싶은데
나도 써마지도 하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고 오시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울세라 하실 때 다른 장비 시술을 같이 하시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볼륨이 부족하면은 뭐 복합 시술로 주베로 볼륨이나 필러 같은 시술도 하지만 얼굴에 고민이 다양하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나는 컨투어도 좋아지는 것도 중요한데 쪼글쪼글해 보이는 이 얼굴 막 다림질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대표적으로 울서마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울세라와 서마지를 복합적으로 시술을 했을 때 실제로 조직 검사를 했더니 콜라겐이 생기는 범위가 더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서마지처럼 진피층을 타겟으로 하는 시술과 근막층을 타겟으로 하는 시술이 같이 접목이 됐을 때 더 많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서마지를 말씀드린 거지만 덴서티도 있고 뭐 올리지오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건 원장님하고 상담을 하면서 나한테 더 맞다고 생각하는 거를 샷수를 조절해서 시술을 받으시면 돼요. 지금까지 그러면 이 울세라는 진단이 되게 중요한 거였구나. 이게 같은 장비라고 해도 원장님 손을 좀 많이 타는구나 라고 생각을 오늘 하셨을 텐데요. 내 얼굴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시술하는 게 여러분의 얼굴을 좀 더 예뻐지게 만들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손닥터 이현주 원장이었습니다.